네, 자 2부입니다. 자 김행 전 국힘 비대위원 그리고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김병민 최고위원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장 또 뜨거운 감자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죠. 자 여론 악화 속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수습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상조사에도 착수를 했고 제도 개선 대책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그 의혹이 왜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무는 것일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해소되지 않는 팩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다기 장문의 소명글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액을 투자, 그러니까 왜 코인에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설명했지만 내 돈, 내 투자, 내투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얻은 이익, 현재 현금화했을 때 가치 등에 대해서도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법성이 있는지 불법성이 있는지 이해 충돌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별도로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표상, 그 이미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까지 소환이 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진상조사단도 출범을 했고 조속히 이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의 숙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 의혹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첫 번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너는 뭘 걸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걸려면 내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려주고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이 또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지갑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토록 자신 있게 해명했던 게 사실이 아니네라고 의혹은 더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일단은 잠재울 수 있는 제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공개하지 않아도 지금 언론에서 또 일부 시민 네티즌들이 찾아갖고 이 문제를 계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 이르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조속하게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내용에 힘을 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진상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더 내용이 꼬여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배종호 부위원장. 일단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 자산 보유 문제는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고요.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부분이 법적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빨리 국회의원들이 입법해서 법적 제도적인 감시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김남국 개인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남국 국회의원이 만약에 일탈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김남국 플러스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만의 문제냐? 아니다. 여기에서 업무 연관성 있는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또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이해충돌에 해당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연대가 법무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를 하니까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사생활에 해당된다라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생활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응은 잘못됐고 전수조사에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배종호 부위원장 말씀에 제가 하나 사실을 덧붙이자면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법무차관은 이런 코인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이제 또 쟁점이 되는 이유가 이 대체 불가 토큰 NFT 기술을 이용해서 지난 대선 때 사실 이재명 펀드를 기획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코인 일부 관련 코인이 좀 급등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해충돌과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의심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아니 한 가지 일단 저거부터 네, 우리 김행 비대위원부터. 이게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뭐 전부 다 전수조 조사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요. 그 정청래 의원도 좀 거짓 뉴스를 말씀하시던데 왜 개인의 계좌를 주졌냐. 그거 아니고요.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 코인원, 곱박스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24시간 모니터링 제도거든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고 자동 통보가 됩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서. 그러면 FIU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세금 탄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범죄 의혹이 굉장히 짙다 하면 검찰에 통보가 되고 또 경찰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사안이 좀 경미하다. 또 그 공직자의 윤리에 또 선거 자금과 관련된 것 같다라고 할 적에는 선관위에 통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에 통고가 됐을 적에는 그러니까 사실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 전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죄가 아니고요. 실제로 검찰에 통고를 하는 경우는 0.18%, 즉 만 건에 한 2건 정도 검찰에 통고를 한대요. 네. 그래서 이미 범죄 의혹이 짙다라는 것 때문에 통고를 한 것이지 그냥 막 이렇게 그 남의 그 어떻게 남의 그 은행 계좌를 막 뒤져요. 그건 당연히 정보 공개가 안 되죠. 네. 팩트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문제는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의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거 자, 잠깐만 논의를 그 얘기가 논의를 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제가 있잖아요. 품격 있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 네. 제발 가짜 뉴스는 우리나라 저기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너무 가짜 뉴스를 막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 가짜 뉴스 한번 말씀드릴까요? 박범계 장관이 김건희 여사 2년 동안 수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해요. 그거 법적으로 저랑 고소해도 자, 됩니다. 무슨 주장이죠? 내가 고소했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네, 내가 2년 얘기할게요. 동안 아니, 잠깐요. 고소했어요. 잠깐요. 그리고 자, 수사했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보세요. 때문에 뭐 그거는 이거는요. 나중에 지금 본질을 또 흐리려고 나중에 그러네. 방송 그거 아니에요. 끝나고 두 제가 분이서 제일 논의하도록 재판이 있어요. 하고요. 지금 평론하고 있는데 자, 지금 왜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법적 사각지대는 이 얘기예요. 법적 사각지대가 아니라라는 것은 불법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제가 국민의힘도 이 제도적 보완에 동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 하세요, 좀. 얘기가 두 개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공직자가 다른 회사 얘기면 다른 등록하는 얘기라고 거와 그래야지 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가짜 그렇게 뉴스 하면 얘기하고 평론의 지금 질이 제 말-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잠깐요. 얘기하지 김행 마시고요. 최고위원님 좀 품위를 지키세요. 네. 법적 품위를 지키세요, 사각지대라는 품위를. 분야는 아니. 그 분야가 아니고 불법 거래가 좀 있었냐에 품위를 대한 지키시라니까요. 네, 네. 아니, 의원님이랑 저랑 정말 잠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토론합니까?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팩트를 얘기하지 정리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저- 팩트를. 내가 팩트 비대위원- 틀린 거 있어요? 네, 두 분은 법적 사각지대는 잠깐 불법 말씀을 거래가 멈추시고.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면 청취자들이 많은데. 궁금한 건 이 실체적 진실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논의 확장을 위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에 많이 제기되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2, 3년 전에 빗썸에서 위믹스 하루 거래량이 1천만 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과연 100만 주가 넘는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0월하고 11월에 두 차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제 계좌 추적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판사가 거액 보유만으로는 범죄 의심이 어렵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트래블룰 그 이전에 이제 실명제 이전에 이거를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관된 그 은행 계좌하고 그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하지 않으면 이걸 밝히기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장현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인 층위를 좀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융계좌 압수수색은 법원이 거의 발부율이 10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금 흐름이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그냥 도외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2차례나 기각했다는 건 법적으로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혐의가 대단히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되게 명료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점. 다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아니 NFT와 관련해서 본인이 온라인 소통 위원장으로 있을 때 뭐 이재명 뭐 코인 뭐 펀드다 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에 또 소득세를 유예해주는 법안에 이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의정 활동이 혹시 본인의 코인 보유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너무 앞서간 추단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인, 뭐 펀드 이런 거는 뭐 여야 떠나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마찬가지로 이게 청년들이 보유하는 자산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보이니까 이 소득도 세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모금 형식도 새로운 형식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굉장히 신기술적인 측면과 접목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의정 활동 자체를 코인 보유와 완전히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 단정하는 건 어렵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치적, 도의적 다 떠나서 본인이 해명해야 될 영역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장 기각 말씀 주셨는데 한 언론사 기사 제목 김남국 계좌 영장 기각 판사 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 기각했었다. 여기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100% 옳지가 않죠. 그래서 도주하고 있었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기각이 됐는지는 뭐 나중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내용들을 이상거래로 포착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건 일반적인 투자자들과의 비대칭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에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김남국 의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달랐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커지고요. 한 가지 앞서 앵커께서 주셨던 NFT 관련돼서 이게 이제 작년도 초에 NFT 관련된 이재명 펀드를 김남국 의원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코인이 올라가는데 이게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라 쭉 하락 추세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반짝적으로 급등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가가 굉장히 국민들께서 궁금한 대목이에요.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을 한번 끌어올려 갖고 이른바 어느 정도 올린 상태 속에서 이득을 극대화시킨 거냐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개를 안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본질로 돌아가서 깔끔하게 거래 내역 공개하면 거기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곤혹스러운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자진 사퇴한 태용호 의원은 이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정도의 그런 이제 징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에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는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냐, 참 이해 안 되는 밤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 부위원님?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12개월, 그리고 또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이니까 뭐 12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공천에서 원천 봉쇄된 그런 상황. 그래서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었고, 지금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공천 가능성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차별이 그러면 과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한 사람은 스스로 자진 사퇴했으니까 또 한 사람은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티니까, 그렇다면은 윤리위가 정치적인 거래 기관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본인의 육성이 지금 돌아다녀 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과장됐다고 얘기해서 그럼 맥락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게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과장됐다면 아니 거짓말이라면 대통령에서 즉각 고발을 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근데 수사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3개월로 봐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공천을 원천 봉쇄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공천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심선언해가지고 폭로하면은 일파만파 터지니까 두 사람 내지는 뭐 대통령실과 태영호 내지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와 태영호 여기서 거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이 네. 됩니다. 지금 우리 배 부위원장이 이제 거래 이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혹독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주신 말씀을 아마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비슷하게들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하지 않냐, 수사하지 않냐고 하는데 수사의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단 둘이 나눴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증명해낼 겁니까? 그 당시는 전화 통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 녹취도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애당초 그런 일들로 정치적인 폭발력을 키우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를 키우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불과 얼마 전 우리 최고위원 되려면 기탁금도 4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한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정말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 4등의 위치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들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만 본인이 그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어제 태영호 의원의 11시 기자회견을 저도 봤는데요. 보니까 절절하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감정들을 담아서 이른바 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모습들을 보이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들어가게 됐던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당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으면서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참작하는 건 기본 아닌가요? 마지막 한마디. 국민의힘은 도덕적 기준 한껏 높여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위원까지도 징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등 윤리심판원 무엇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마음을 잃나 저기 독심술을 갖고 있나 아니 무슨 뒷거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할 적에도 개전에 정이 있다 하면 좀 형량을 감해 주죠. 태영호 최고위원 정말 절절하게 반성도 했고요. 그리고 아니 이진복 수석하고 뭐 통화한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좌관들한테 한 얘기 그게 전부 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반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지도부가 이제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은 당을 위한 정말 선당 후사한 정신이다 이렇게 들고요. 왜냐하면 5명의 최고위원 중에 2분이 공석이 되면 정말 지도부가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큰 결단했다고 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네, 저는 절묘한 봉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진복 수석이 과연 그 얘기를 정말 안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이진복 수석은요, 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상 정치적 겁박을 하셨어요. 대단히 당무에 개입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태영호 의원의 말에 따르더라도 본인의 스텝 보좌진에게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거짓으로 가공으로 꾸며서 이야기할 동인이 별로 없던 회의인 겁니다. 네. 꼭 집어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용산에 들어갔던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맥락상 진실로 보이는데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한다? 전 태영호 의원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사실 제어가 안 될 거라는 점을 우려하셔서 3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천의 길을 열어주면서 또 잘못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그런 좀 미봉책 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관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관을 제거했지만 이 부분이 또 공천 문제와 연결되면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 부위원장 기회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폭탄이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에 예.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여기서 뭐 국민의힘 편들고 민주당 편들고 좀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유치한데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 지냈는데도 자진 탈당했고 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도 또 자진 탈당했으니까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유치스럽습니다. 네. 참 김행 비대위원. 이상한데요. 김남국 의원님도 처음에 이랬어요. 이게 한동훈의 기획수사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업비트나 거래 상장소에서 FIU로 통고해서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돼서 검찰에 통보를 한 것을 갖다가 한동훈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송영길 전 대표 등등등도 다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여기는 뭐 똑같아요. 돈봉투 소리가 나도 주고받은 육성이 나와도 전부 다 기획수사고 정치 탄압이래요. 그러면 탈당을 못 들어요. 그냥 계시지. 이재명 대표처럼 다음 총선도 나오시고 이번에 왜 그 당의 총선 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공천 줄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아까 저는 뭐 5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5년 내내 판결이 안 나올 거라고 그러신다니까 아마 대통령까지 나오시겠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께서도 못으로 탈당을 해서 기획수사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기준을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는 그 기준에서 예외이고 다른 사람들은 탈당하고 김남국 그 의원님 아니 한동훈 기획수사라면서요 처음에. 그런데 못들어 사죄를 해요. 네. 정치 투쟁하시지 나가셔서. 지금 이제 김행 그 전 비대위원 말씀 중에 나온 게 아마 어제 그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딸인 조민 씨 뭐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 그런 걸 언급한 것 같은데 배 부위원장 설명하시죠. 이제 우리 김행 전 우리 비대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탈당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하면은 완전히 민주당이 붕괴돼가지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죽이기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 실무 대통령 돼가지고 정권이 실패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좀 저는 대화 정치 좀 복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민 치고. 정말 바래요. 예, 총선 룰 얘기가 있는데 그 매듭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 당원 80조 개정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1심, 2심 유죄가 나와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도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총선 룰 개정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뜬금없이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때만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너내 만회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룰 개정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다시금 소환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영원히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어떻게 감당할까 싶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네, 이게 강훈식 의원이요. 이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닙니다. 조국 조민은요. 앵커가 물어요. 조국은요, 조민은요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아예 저희 바뀐 룰에 따르면 나올 수 있죠라고 답변을 한 거라서 정치적으로는 확대 해석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오기 힘든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무죄라고들 주장을 하시니까 정말 총선에도 나오시고 차기 민주당 대표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도 되시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시고 그러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종욱 부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대체로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예요. 공정한 수사라고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까? 저기요 소환 근데 뭐가 조사가 가짜 아니고요. 뉴스입니까? 가짜 잠깐요. 뉴스인데요. 답변 이제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무 조사도 안 했다. 김건희 네. 여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때 2년 동안 조사했고요. 모든 은행 계좌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고요.
혐의가 없어서 소환을 못했어요. 자, 소환 조사 안 했다고 소환 조사 안 했습니다. 한덕수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정부 안 질의 했어요. 답변에서 분명하게 네. 확인해 줬어요. 네, 안 했어요. 그러면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분씩. 얘기해요. 시간이 그러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민주당에 네. 나오신 분들은요. 네, 김행 비대위원님. 법무계, 자, 여기서 법무계 장관님께 끊을게요. 물어보세요. 시간이 다 왜, 됐습니다. 왜 기소 못했는지.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물어보세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